안녕하세요. 12월 4일 매드팩토. 참 암담한 매드팩토예요. 고점들이 점점 낮아지고 저점도 역시 점점 낮아지기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 고점에서도 천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고 현재 매드팩토는 10만원대에서 시비를 발행을 하고 전환사채 물량이 있는데 리픽싱 리픽싱의 최저 가격이 71,600원대. 그 가격, 최저 리픽싱 가격보다 이렇게 빠지는 종목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이곳의 상승은 기업의 가치보다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물론 들고요. 어쨌든 현재 매드팩토는 임상 2상들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의 충분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임상 2상만 하더라도 최소 1년, 2년 정도를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2021년도에는 그야말로 매드팩토는 고점들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그래서 8만원대부터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이와 같은 요거를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이와 같은 모멘텀의 모습이 파란 부릉덩이 자리에서는 단기 반발에 주가 상승을 보였고 이와 같이 파란 부릉덩이 자리에서 사게 되고 이와 같이 주가의 상승 모습을 보이고 이와 같은 파란 무릉덩이 자리에서 다시 이와 같이 파란 무릉덩이 자리에서 이와 같이 또다시 파란 무릉덩이 자리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함으로써 장기 물량으로 했던 그러한 물량들의 손실의 축폭을 줄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매드팩토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47,000원 정도 잠시 후에 기술적인 모습으로 보겠지만 다시 한번 이곳에서 사서 기술적으로 61선을 돌파할지 아니면 55,000원 21선에서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매드팩토는 기업적인 펀더멘탈 차원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단기적으로 일부 수익을 내서 손실의 폭을 줄이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기업적인 내용부터 잠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미국 법인이 설립이 되면서 글로벌의 임상 속도에 박차를 가한다라고 하지만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이러한 모습이 1년 안에 될 거라고 하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 1년에서 2, 3년 정도를 바라봐야 될 것이고요. 기사를 보면 매드팩토가 글로벌 임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미국의 법인을 설립을 했다. 24일 매드팩토는 지난 7월 미국의 신약개발 연구기업인 매드팩토 테라퓨틱스를 설립을 했다. 매드팩토는 올 9월 매드팩토 테라퓨틱스에 11억 원을 투자해서 100%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고 매드팩토 테라퓨틱스는 향후 유상증자를 진행해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의 유상증자 CB, BW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 먹는 하마, CB 전환사채 잡아먹는 하마라 이렇게 제약바이오의 임상 2상 또는 1상, 전임상 그러한 종목들은 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이렇게 되죠. 이 자회사 역시도 유상증자를 또 진행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진행할 것인데 미국 법인은 글로벌 임상을 가속화하고 잠재적인 파트너사들과 파이프라인의 라이센스 인아웃의 교두부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미국 식품의약국뿐만 아니라 현지 의료기관과 접근성이 높아져 임상의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속도를 내는 것이 앞으로 1년 안에는 어려웠고요. 2, 3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매드팩토는 글로벌 제약사와 공동으로 TGF-베타 저해제인 벡토서팁 PD-L1 계열 면역항암제의 국내외 병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공동 임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벡토서팁 임핀지, 방광암 이상, 그리고 비소세포폐암 1B, 2A 이상, 전부 이 임상들이 임상 2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2년 정도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와 같은 저점, 고점 이렇게 그것이 하방으로 계속 내려갈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러한 흐름이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MSD, 머크 사이에 벡토서팁, 키트로다의 대장암 위암의 1B, 2A 이상, 비소세포폐암 이상, 전부 이상 페이즈 2 이하의 임상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드팩트 관계자는 미국 법인은 설립 초기여서 사업계획을 구성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미국 임상의 속도를 내고 신규 파이프라인의 개발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둔다. 아직 멀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썼네요. 데스모이드 총영 국내 임상 2상을 이제 승인이 되고 앞으로 2년 정도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매드팩토는 진행성 데스모이드 종양에서 이메티닙 단독요법과 벡토서팁 이메티닙 병용요법을 비교하는 임상 2상을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라고 역시 같은 날 24일에 밝혔습니다. 이번 환자는 76명을 대상으로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 서울 아산병원, 삼성 서울병원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각 환자군의 무진행 생존을 2년 동안 평가하게 되고, 데스모이드 종양은 현재 치료제로 허가된 약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메티닙은 미국 국립종합암 네트워크 지침에 따라 추천되는 전신성 치료제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설명이고, 이번 임상과는 별개로 벡토서팁과 이메티닙 평행요법에 대한 연구자 임상 1B, 2A상이 진행 중에 있다. 1B상 결과에 따르면 병용요법은 안정적인 내약성과 상승적인 항암 효과가 나타냈다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역시 임상 2상 이전 단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주가에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면 반발 매수세이지만 여전히 이 녹색의 61선 모양은 여전히 우하향으로 6만원 이하까지 현재는 5만원 이하의 주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일단 주봉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주봉의 모습도 5주선, 10주선, 20주선도 여전히 우하향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봉상으로서 신저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역시 아직까지는 이 모멘텀이 이렇게 모멘텀의 보조지표가 이렇게 아직은 과매도 영역에는 속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슬로우 스토캐스틱은 이미 파란 물웅덩이의 과매도 영역을 하게 있지만,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변동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좀 더 앞선 생각이다라는 것. 아직도 매드팩토는 주봉상에서는 아직은 하방 경직보다는 지속적으로 우하향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일봉에서는 단기적으로나마 이렇게 반발 매수세가 올라오는, 따라서 이곳에서는 6만원까지보다는 21선인 55,000원까지만 가져더라도 단기 차익을 낼 수 있을 텐데, 어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드팩터는 공매도가 1152주, 공매도의 영향으로서는 큰 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고요. 신용시장은 2.51%, 현재 51만 5천 주를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상승할 때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고, 하락장에서는 다시 추가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신용융자잔고는 51만 5,924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 보유가 5.2, 100만 7만 1587주까지 줄어들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7%대를 보여주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대죠. 7%, 8%대까지, 올 초에는 8%까지의 외국인 지분이 150만 주, 160만 주, 170만 주까지, 8.84가 지난해 12월 24일 180만 주 정도까지가 되었는데, 현재는 100만 주에 되니까 현재 외국인들은 상당하게 매도한 모습. 그러나 현재 5만원 아래에서는 47,000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 그래서 5만원의 기준을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지는 조금 더 관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봉상으로서는 일단은 47,000, 8,000 요 정도에서는 단기 저점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종가가 47,100원, 47,700원 이 부분에선 4일째 외국인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봉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조금 더 넓게를 바라보게 되면요. 최근에는 이곳 46,300원의 최저가의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여기를 이렇게 크게 확대해 보게 되면 이 가격대죠. 47,000원대, 47,400원, 500원이 단기 바닥, 하방 경직되는 그러한 자리고요. 다시금 요런 자리를 돌파하다가 밀리게 되고 이 저점이 무너지게 되면 지켜보셔야 됩니다. 비중을 조금 줄여서라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대응을 한번 하시면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하락할 것 같은, 그래서 47,500원의 단기 저점이라고 해서 매수의 유지를 저는 일단 조금은 1차 부분은 들어갔고요. 그래서 52,500원에서 여기에서 터치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항선을 하면서 밀리게 될지, 아니라고 한다면 55,000원이 최근에 여기에 저점이었기 때문에 지지선이었기 때문에 55,000원까지를 돌파하게 될지, 여기까지 따라서 이 밴드 안에 들어갈 것인지, 이 밴드에서 다시 하면서 요 저점을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여전히 관망을 해야 될 것이고요. 다시 해서 터닝하는 모습이어서 1차에 단기 매수분은 들어간 상황이고, 52,500원에서 저항을 맞을지 55,000원에서 저항을 맞을지는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봐야 되겠고, 12월 시장은 그렇게 저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다음 주 목요일이면 12월물 선물 옵션 만기일, 즉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주가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다음 주에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12월 28일까지의 대주주 요건, 양도소득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족 합산 10억 정도 이상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에 물게 되죠. 따라서 고액의 이런 고액의 10억 이상이라든지 이런 자금은 12월 28일까지는 조심스럽게 관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양적 완화의 축소는 테이퍼링이 11월 중반부터 내년 6월까지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래도 12월 장세는 그렇게 좋은 모습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닥권을 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 요 정도 다음 주 목요일이 1차적으로 선물옵션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 주봉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하락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뭐라 드릴 말씀은 없고 현재는 장기 물량은 보유하면서 단기 물량은 저점 잡고 일부 고점에서 익절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손실의 폭을 좀 줄이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또 팔았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드렸고요. 다시금 1차 매수가 들어가서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 52,000원대에서 밀리게 될지 55,000원에서 밀리게 될지는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대단히 매드팩토 어려운 장이고 고통을 주는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벡터서팁의 기술 수출 엘로가 좀 보여줘야지만 반등에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71,500원짜리가 바로 최저 리픽싱 가격이기 때문에 여지껏 제약바이오를 보게 되면 최저 리픽싱 가격이 이하에서는 산화도 괜찮다.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런데 현재 이 최저 리픽싱 가격 보다도 지나치게 하락을 해서 회사에 전화를 거래도 염려하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정도이지 큰 어떤 의미 있는 내용을 듣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어쨌건 잘 대응을 하셔서 손실의 폭을 줄이는 방향을 고려해 보심도 좋을 듯 싶습니다. 어려운 시장 그럼에도 건강 유지하시고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